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자, HLB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자, 근데 HLB도 HLB인데 HLB를 포함해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뭘 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HLB 제약은 HLB에서 만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맙의 판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뭐 너무 당연하죠. 모기업에서 만든 걸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방식, 이건 다들 아시죠?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타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계좌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좌 인증을 하고 갑니다. 자, 우선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143%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쵸, 동일한 기간 동안 시장 등락률은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은 2.6% 상승했으니까 시장 대비해선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손실난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뭐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뭐 수익 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그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를 보면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B와 S로 다 표시가 되는데 에브리 보십니다. 제가 2월 달에 매매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공략했네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 결과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 수익. 그쵸?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쵸? 뭘 해서 얘가 주식이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선행돼서 나오는 게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STI,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매수 가격대를 줍니다. 즉 시가에 무조건 체결될 수 있는 가격대를 드리는 거고, 종목은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보유 종목 그 보유 기간을 2주 안쪽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나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계좌 수익이 저렇게 찍히지 않겠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 테크놀로지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됐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HLB를 이야기를 드리니까 HLB 먼저 보고 갈게요. HLB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즉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 FDA 승인이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이 3만 원부터 고가 따지면 5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을 보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의 수익을 보고 빠졌다. 그리고 HLB 제약 보세요. 어저께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 다 공유를 했죠. 근데 왜 했겠습니까? HLB로 충분한 수익을 받고, 그리고 HLB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월 달에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 다시 샀죠. 8만 원, 7만 8,500원, 7만 6,400원, 8만 2천 이렇게 다시 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가격은 6만 3,100원에 매도하고 31% 수익을 봤어요. 근데 그 뒤에 17,000원이나 더 올라서 제가 또 산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당연히 불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20%대의 수익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 근데 지금 더 사긴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군을 바꾼 겁니다. HLB 제약으로. HLB 그룹주들은 해야겠고 당연히 FDA 승인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 제약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틀 동안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또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상한가 이틀째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당연히 보유 중이고요. 매도했으면 여기 딱 찍힙니다. S라고 딱 찍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강세 종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할 때 일단 들어와서 배우세요. 돈을 안 받는 건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다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선반영한다. 뭐를? 앞으로 좋을 부분을. 뭐가? 가격이. 이 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한다면요. 장담컨대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장이 있고 대장이 아닌 종목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HLB가 움직이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죠?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주도주는 전 개인적으로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강한 날이 있고 바이오가 강한 날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판단하는 게 신고가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먼저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HLB 신고가죠. HLB 제약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고 다른 바이오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12월 달 신고가죠.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12월 달 신고가죠. 그쵸? 둘 다 12월 신고가, 12월 신고가, HLB도 12월 신고가.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 12월 달 신고가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진짜 왜 이런 상황이 나올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만약에 재료가 먼저라면 그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합쳐져서 그쵸? 합쳐져서 진행을 할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LB, 리보세라닙, 레고캠 바이오 기술 수출, 알테오젠, 머크와의 계약,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문제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동일하게 12월 달에 다 신고가를 갑니다. 그렇다는 건 주식은 같이 뭉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정말 큰 시세가 나오고 큰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나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있겠죠.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신고가라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를 제가 지금 진행한 결과 계좌 수익이 이따위다. 143%. 자, 조회 눌러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증명을 한 겁니다. 저는 증명을. 이것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종목 하나를 잘 잡아서 수익률이 팡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난 트레이더라서 단타를 되게 잘해서 어떤 종목 1% 2%씩 먹어가면서 되게 전 그걸 폄하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그 심리 상태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커지는 건 내가 전체적으로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좌 수익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계좌 수익 자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손실 부분을 다 포함하더라도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기준에서 잡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논리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그냥 매수하고 그 다음날까지 보유하죠. 시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고가에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코리아 FT 신고가를 딱 가고 나서 눌림목 가고 반등 확인하니까 매수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매수 4일 동안 딱 진행하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음봉이 떨어졌지만 상승했죠. 다음날 보세요. 4.6% 빠지죠. 종가에 그냥 체결시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28.8% 수익.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다 그래서 모든 매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심리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 제가 결과적으로 47%의 수익을 냈죠. 47%. 걸린 기간은 하나, 둘, 셋,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날 14%가 올랐는데 제가 종가 매도를 한 겁니다. 아쉽죠? 그 다음에 요걸 보고 23%더 올라간 걸 보고 그 다음날 하락했죠. 42,000원에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 팔더라도 더 올라간다. 고가는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고가는 잡을 수 없지만 요거는 매매가 수익 47% 많은 수익을 받지만 잘된 매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심리 상태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여기서 매도하고 네페스 아크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갔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갔는데 이걸로도 수익을 봤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너무 명확합니다. 가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점. 근데 그게 HLB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HLB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표본이 나와 있는 알테오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저 기본 6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수직 상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60만 원 간다 그러면 다들 미친놈이라 그래요. 제가 HLB 100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미친놈이래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냐면 알테오젠 지금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0조예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 하지 말래. 그럼 뭘 합니까? 실적이 안 좋아야 올라가지. 왜? 미래가치는 좋아지는 기업들이 지금이 안 좋으니까. 저평가는 미래가치를 기준해서 봐야 되는데 미래가치를 기준해서 저평가를 내는 계산법이 없죠. 이론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알테오젠은 지금 머크하고의 독점 계약을 했고요. 연간 현금 흐름이 풀리는 게 1조 정도 됩니다. 이익 기준에서. 그럼 이익 1조에서 성장주의 평균 PER 30배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 10조예요. 곱하기 3 때리면 뭐예요? 30조죠. 주가 60만 원은 가는 거예요. 근데 30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한국 바이오에서 적게 받는 거,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돈을 벌면 그 평가를 못 받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난 이후와 버는 과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HLB는 알테오젠과 함께 한국 바이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10조가 벽이었어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 근데 HLB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긴 하죠. 근데 확정적인 기대감이죠. 돈을 이제 번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배가 더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곱하기 2, 2배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조 기준에서. 근데 이미 이 구간에서 20%는 지금 채워놨어요. 그럼 80% 남았죠. 기본적으로 80%는 올라간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밖에 할 수 없지만 원리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폭등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가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자 HLB 어느 특정 구간 이하 어느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내려와서 매수하라고 했다가 보통 다 그렇잖아요. 내려와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 매수하는 가격대가 그냥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대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할 때 와서 배우세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 왜? 그 이후에 재료가 터지니까요. 그러면 그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